네, 안녕하세요. 정치화스타 백성문입니다. 김수민입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소개 좀 시켜드리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형님? 아, 우리는 여기 막대예요. 원래 사람은 막대하기 때문에. 자,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편한 형님이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치 성향은 좀 나랑 안 맞아, 형님이랑. 근데 일단 그 이재명 관련해서 이 법률 분석은 내가 거의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하는. 표정이 안 좋네, 수민이가. 아닙니다. 네, 저는 법률적인 게 제 전문이 아니고, 그렇지. 저는 행정 정치적 그렇지, 그렇지. 쪽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형님. 예. 뭐 제가 이제 우리 백성문 변호사 네. 변호사 패널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상당히 덕담하는 논리적으로 분이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김수민 평론가님도 제가 방송을 많이 했어요. 아마 이제 가장 합리적인 진보 패널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이상하게 폭주할 수도 있는데. 서정욱한테 칭찬받았다. 네, 사실은 TV에서는 조금 대척점에 있는 패널로 같이 그렇지. 출연을 했었는데 그 이념적으로 대척에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확실해.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이 방송 이 매너나 이런 게 상당히 좋으십니다. 그럼. 얼핏 생각하면 이제 목소리가 우락부락 해가지고 그렇지 남 얘기하는데 말도 잘 안 끊으시고 그렇지. 시간 부족하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렇지. 할 말이 있지만 넘어가겠다. 매너 좋죠. 예, 우리 그래서 형님 매너 좋죠. 매너가 좋고 또 술자리에서 뵈면은 네. 예, 서로 이제 너는 합리적 극좌야, 선배님은 합리적 극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 먼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요 광고판 보이시죠? 저희 시즌 1 때부터 의리를 지켰던 저희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수민아, 너 인터넷 설치하고 뭐 정수기 이런 거 렌탈 이런 네. 거 할 때 어디다 하냐? 여기 대본에는 이곳저곳 검색해보고 평 좋은 대로 하죠. 어. 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검색까지 하는 성의는 없지만 근데 비슷합니다. 주변의 전문가한테 물어봅니다. 주변 전문가한테. 정수기를 설치해 봤느냐 또 정수기를 특정 상품을 못 고르더라도 어떤 정수기를 골라야 되느냐 이런 건 주변에 다 물어보죠. 그럼 이제 그런 거 고를 때 그 얘기만 듣고 그것만 하기에는 이제 설치할 때도 네. 제대로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어떤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일단 정수기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이걸 중요하지. 설치를 해놓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중간중간에 봐줘야 되고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이럴 때에 상담 전화 제대로 제때 되느냐. 이게 보통 상담 전화하면 네. 맨날 아직 영업 전이고 네네. 오늘은 좀 일과 시간 끝나서 안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근데 주말에 하는 것도 안 될 수도 그렇지. 있고. 뭐 퇴근 시간이라 안 된다 이런 데도 있는데 여기는 365일. 보통 빨간 날은 안 되잖아. 네네. 여기 빨간 날도 됩니다. 어. 빨간 날도 되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니까 네. 잠잘 때 빼고는 다 되는 거야. 네. 잠잘 때 빼고 다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요렇게 이제 전화할 때 보면 가끔 요 상담 끝말에 이렇게 약간 비싼 거, 정수기 중에 제일 비싼 거, 네네. 인터넷 설치 중에 제일 비싼 거 요런 거 하는데 여기는 요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도 잘 받아주고 뭐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가 또 더 좋은 건 사은품도 줘요. 사은품 거기다가 덤으로까지. 덤으로. 여기 사은품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사은품을 준다. 뭐 살 때. 그냥 느낌이. 여기 이런 것도 약해. 원래 사은품 줄 때 제일 좋은 건 돈이잖아요. 뭐 다른 물건 줘봐야 안 쓰고 그러면 좀 힘든데 여기가 돈을 줘요. 돈을 준다고요?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TV 뭐 정수기 렌탈하면 나도 맨 처음 안 믿겼는데 여기 써 있죠. 네. 77만 원. 진짜 진짜 줘 여기. 돈을 준다고요? 진짜 줘 진짜. 여기서 약간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네네. 이게 기본소득이니까. 원래 인터넷이랑 정수기 뭐 약정 끝나면은 그냥 끝이잖아요 원래. 네네. 여기는 일단 정부에서 정한 행정규칙 안에서 최대치를 주고 전화 한 통으로 77만 원을 줘요. 그래서 요거 딱 보면 김수 벌써 표정 안 좋잖아 지금. 지금 벌써 의심스럽지. 네네. 근데 여기가 의심하겠습니다. 아정당이라는 곳인데 아정당이라는 곳인데 네. 네이버 공식 카페 회원 수만 21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매년 5만 명이 정당을 창당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 요거랑 좀 비슷하지 느낌이. 네네. 매년 5만 명이 여기서 인터넷 신규 개통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누적 데이터가 있고 네. 그리고 보니까 후기가 4천 개가 넘더라고. 이제 후기 같은 걸 보면 이게 돈 주면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아닐 것 같은데 후기를 네네. 보면
후기에서 보면 실제로 다 이게 지급이 되고 설치하고 AS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해준다 그러더라고. 후기 혹시 그 댓글인 척하고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만든 거 아니죠? 여기 그 김경수 아니야? 여기 김경수 아니야? 여기. 아니 왜 그 댓글인 척하면서 이미지 파일로 그렇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건 않아요. 아니죠. 여기는 실제로 달린 댓글. 실제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독만 해도 매달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휴대폰도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독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구독 꼭 좀 해주세요. 여기가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정당. 아정당이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이 뭐예요, 근데? 이게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정당. 이거 어렵지? 정말 당 떨어지네. 아가 네. 아주 많은 현금. 아주 많은 현금. 77만 원 현금. 네. 정의 정직한 요금 추천. 정직한 그러니까 비싼 요금 거 안 한다. 당일 지급. 당일 현금 당일 지급. 아주 좋잖아요. 네네. 이런 글자를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도 한번 꼭 들어가셔서 아정당 한번 찾아보시고 뭐 인터넷 가입이나 아니면 뭐 정수기 설치나 여러 가전제품도 많아요. 그런 거 이제 렌탈해서 쓰실 분들은 한번 네. 들어가셔서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 이제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정욱이 형 벌써 지금 어색해하잖아. 지금 광고하니까 미치라 그래 지금 어쩔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런 광고들이 있어야 저희가 또 이런 방송을 계속 잘 만들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고정 댓글 보시면 이 아정당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댓글창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고정 댓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다 했다. 일단 내 형님을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형님을 딱 이제 출연한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 댓글창이. 그 출연한다는 거예요. 일단 꺼져라가 한 반. 진짜? 진짜. 웬 툴튜브냐? 그래서 꺼져라가 반. 네네. 그리고 너무 환영합니다가 반이에요. 근데 너무 환영한다는 분들 중에는 아주 강한 보수분도 있는데 네. 형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있어. 이재명에 관련된 법률 팩트는 최고다. 그래요? 표정이 계속 안 좋네, 수민이가. 네. 별로 안 좋아나 보다. 그래서 형님이랑 할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아침에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대장동으로 출석을 하잖아요. 일단 이번에 이거 둘 다 좀 물어볼게요. 일단 저번에는 뭐 나는 저기 무슨 거의 대통령 출마 저기 선언하는 줄 알았거든. 저번 검찰 출두할 때는. 근데 변호사하고 둘만 간대. 그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 형님 발 편하게 해. 뭘 자꾸 제가 우리 다 반말하는데 형만 존댓말하고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 저는 존댓말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게 해야 되나? 그래도 시청자가 있으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근데 동원해봤자 안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의원들이 와 왜냐면 센데? 이게 저번에도요. 같은데. 그래? 저번에도 이게 총동원령을 내리는데 41명 왔어요. 41명. 몇백 명 왔다. 아니 의원이 의원이 160 많이 온 거죠. 9명 중에 41명이니까 비율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왔다. 그리고 7인회가 있잖아. 7인회. 기준이 너무 빡세요. 7인회가 근데 그렇지. 정성호던데 탈명했다. 오늘 이런 인터뷰도 놓고 7인회 중에 3명 왔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제가 재판에서 가보니까 개 딸은 이제 아무도 없고 개딸 없어? 개 아줌마하고 개 할매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니 진짜 이게 진짜? 왜냐하면 이게 성남시장 할 때 네. 병원에 아주머니들 정규직 전환시키 준 이분들이 주로 이제 지휘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 아줌마하고 할머니만 몇 명 있지 개 딸이 없어요. 아니 아줌마와 할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나 오늘 이재명 변호사. 근데 20, 30대 젊은 층이 없었다는 거죠. 젊은 층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총동원령 내려봤자 사람이 안 오면 이제 또 개망신이잖아요. 그게 저는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탄압받는 우리 예수님처럼 탄압받는 이미지. 골고다의 언덕을 혼자 가듯이 본인이 혼자 가가지고 아마 이게 내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이런데 이미지도 좀 보여주고. 근데 이번에 또 말은 혼자 간다 하잖아요. 근데 뒤로는 자꾸 동원해. 아마 이제 그때 촛불연대 총동원령이 내려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는 혼자 간다 해놓고 더 많이 와 있지 않을까. 저번 성남보다 이런 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혼자 간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렇죠. 걸 보여주려고.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설명이. 그래, 왜? 하나는 사람이 별로 안 올 것 같아서라고 했는데 의원은 많이 안 오고 이쪽을 많이 부를 뭐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 같은데. 의원은 별로 안 온다. 의원이 지금 진짜 저번에 40명 정도 왔으니까 수미 생각은 어떤데? 저는 본인은
이렇게 호련하게 가는 그걸 추구하는 걸 해놓고 어, 실제로는 해놓고. 사람들이 오는 거를 바라지 않을까. 아. 의원들도. 의원들도? 저는 의원들도. 네. 아. 그래서 막 오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나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지. 나는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 막 이렇게 왔다고. 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게 동감인 게 네. 내가 이게 오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오지 말라는 뜻인 줄 아냐? 어. 옛날에 그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 이재명이 속마음은 진짜 이게 안 오면 그 의원들 공천해서 전부 이게 마이너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딱- 이게 몰래 전부 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딱 종합해 보니까 다 오라 그랬는데 40명 오는 것보다 아무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40명이 오면 얘기가 좀 다르겠네. 그렇지. 결국 속마음은 그런 그거다.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저번에 성남 FC 거 조사할 때도 거의 묵비권 행사. 왜 거의 묵비권을 깜짝 놀래가지고 정진상 뭐 그거 할 때 빼고는 거의 묵비권 행사한 것 같은데 요번엔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10시 반에 온다잖아요. 그럼 여기 오자마자 점심시간이지. 아 그러네. 오자마자 여기 점심시간 밥 하나 먹고 바로 밥 먹어야 되네. 그리고 이게 6시에 나 집에 가야 된다. 6시에. 토요일인데 더군다나. 토요일인데. 원래 이게 평일에도 6시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번에도.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번에 6장을 써갔잖아요. 성남 FC 6장. 그렇지. 이번에도 맞아요. 이제 그 정도 해가지고 그것만 달랑 준다. 서면만 딱 내고 내 할 말만 하고 그다음에 검찰은 100장을 준비했거든. 100장을 100장이 물으면 그저기 서면에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검찰의 질문은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다음에 내 할 말만 한다. 이런 전략으로.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정도 조사받고 온다. 뭐한 번에 그것도 한 번에 끝내겠다는 거니까 10시 반에 가서 이런 이제 그 의도 사실상은 묵비권이지. 사실상 묵비권 행사할 것 같다. 근데 이재명 대표 거 요번 거는 수입니다. 이게 10년치를 물어봐야 되잖아. 네. 이게 뭐 한 2시간 하고 그냥 끝낼 수 있는 게 아닌데 10년치를 물어보는데 하루에 그게 될까? 두 번 부른다는 두 번 부른다는데 안 나갈 것 같잖아. 한 번 안에 저기 나가야지. 하겠다 나가야 돼? 두 번 나가야 되는데 어.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번 검찰 조사 때 이재명 대표는 완전 묵비권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서면 진술에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지. 이렇게 그렇지. 물어볼 때 봐, 여기 이거 있다, 봐. 여기 있다. 예, 요걸로 이제 요걸로 다 커버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뭐 그치. 커버가 됐는지 아닌지 몰라도 했겠죠. 그치. 했는데 끝날 때 새로운 게 나오니까 정진상이 그랬다고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요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갈 텐데 그때는 6쪽이었어요 서면이. 글씨 커요. 글씨 커요. 내가 지난번에 그 김수민의 정치상담소에서 진술서 띄웠거든요. 띄웠어. 잘 보일 거예요. 서류를 보통 띄우면 글씨 잘 안 보이는데 그렇지. 그때 잘 보여, 커서.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예요. 이게 글씨가 커가지고. 예. 근데 요번에는 6장보단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10년치라. 예, 예, 많아요. 이게 대장동 위례신도시는 그렇지. 내용이 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불법 대선 자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6장보단 많을 거다. 요 차이는 있을 거예요. 형님 그러면 뭐 일단 간단하게 이 대장동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장동. 나와 있는 대장동. 어쨌건 대장동 위례부터 대장동까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쭉 타고 올라서 정진상까지는 어떻게 좀 해서 구속이 됐는데 이재명으로 올라가는 연결고리가 있느냐가 계속 논란이었잖아.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애들 새로 또 뭐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 기소가 될 때 이재명이 보고받고 승인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진술 말고 다른 것들이 또 있을까요? 결국 이제 그 대장동은 뇌물, 그다음에 배임, 그다음에 그 이해충돌법 세 가지로 이제 보는데 먼저 이제 그 비밀, 결국 이제 입찰에 참가해라. 너가 되게 좋은 조건을 밀어줄게. 이런 데 비밀이 누설됐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14조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누출이 됐다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배임은 실무자가 이제 그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다른 이제 평택이나 다른 지역에도 다 초과이익은 넣어놨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게 초과이익이 안 생기면 그만이고 또 생기면 혹시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안 넣어가 생기면 어쩔 수 놔둘 없지만 뭐 넣으면 더 나오는 거니까 안 넣을 그렇죠. 이유가 없네, 그죠? 그걸 이렇게 넣자고 해도 김만배 씨가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정상 이익은 자기 가져가니까 초과 이익을 나누자 해서 김만배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초과 이익은 너가 다 먹어라. 이게 배임이지. 근데 그렇지. 그러면 대가가 초과 이익을 너가 다 먹는 대신에 천화동에 1호에 있는 428억 있잖아 비용 빼고 그렇지. 이거는 이게 우리 주라. 아, 이게 세 가지로 저는 보면 돼요. 아, 결국 천화동의 1호에
우리가 뇌물 받는 대신에 초과액은 너가 다 먹고 그다음에 너가 선정하도록 정보나 모든 걸 누설해준 이 세 가지가 저는 핵심인데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그 말뿐일까? 저는 이제 유동규나 말뿐일까? 남욱이나 그렇지. 정영학이나 그런 안 보고 민주당이 맨날 그 얘기하잖아. 그 말뿐인데 저 증거도 없다 이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김용 변호사 그 현근택 그다음에 정진상 변호사가 조상호 조상호 이런 분들이 제가 통화를 많이 해보거든요. 해보면 이제 뭐가 정보가 많아. 두 명은 아직 안 불어요. 2명. 정진상이하고 이제 김용은 아직도 이게 묵비권 입을 다물고 있는데 지금 부른 사람이 유동규,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그다음에 과거의 김만배. 과거의 김만배 뭐야? 지금 현재 김만배와 과거의 김만배 두 명이 있는 거지. 현재 김만배는 부인하고 있고 김만배는 지금 이게 정신이 뭐 두 개가 돼가지고 지킬 아이디야? 옛날에 김만배는 그분 거라고 다 불었거든. 그분 거다. 이 1호가. 그는 이게 본인이 한 말이 많아요. 자기 거라는 거. 절반이 이재명 측이라는 거. 이렇게 5명의 정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 물증이 많지. 특히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그 다 지분을 정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2호, 3호, 4호는 쫙 지분을 기입했는데 1호는 이제 그 공란을 해놨잖아. 1호는 이게 김만배 이렇게 적지 않고 공란을 해놓은 것도 이게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둘이 나누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만배는 골로 다 가니까 거기다 이제 공란으로 해놨다고. 1호만 1호만 공란 해놨고 그다음에 그 1호에 그 돈의 흐름이 있거든. 전부 김만배 거면 본인이 이게 한꺼번에 빼가는데 돈을 이게 그 미리 뺀 게 3등분 나눠서 이게 송금한 이런 것도 이게 노는 게 상당히 그 물증도 저는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게 그 물증 없이 말만 가지고 이게 갔다가 판사가 증거 뭐냐 물으면 영장할 때 그렇지. 그러면 이게 영장 기각되면 검찰도 죽거든. 죽죠. 저는 이게 물증도 있다. 이렇게 제가 취재가 되고 있어요. 확실히 뭔가 이렇게 뭐 많은 걸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진술만 나오니까 나도 이제 그 생각은 있거든. 검찰이 진짜 진술만 갖고 여기까지 못 오거든. 네. 진술만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영장에서 깨지면은 그냥 검찰은 지금 그냥 거의 화형 수준인데 화형 수준.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 엄청난 타격 입고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정치적인 반사이득을 입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고 일부러 설날 밥상에 올리려고 이러고 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빈틈이 생겨서 유죄 못 받아내면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지금 검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당시 무슨 뭐 임대주택 비율도 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뭐였죠? 그 무슨 뭐 지분 그 뭐 같은 용적률 같은 거 상승시켜 주는 것도 그게 요청 시기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준 거하고 그게 딱딱 들어맞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장동을 좀 아는 게 형님은 거의 전문가. 왜냐하면 이게 최윤길 성남시 의장, 제가 변호인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록을 복사를 해서 다 이게 봤으니까 진술을. 이재명 진짜 미워하겠다. 제가 근데 유동규도 최윤길 의장 변호인이시라고. 유동규도 정의신문을 내가 직접 하고 남욱이도 하고 정영학도 정인으로 제가 불렀을 때 내가 직접 이게 정의신문을 직접 했거든. 유동규 씨. 그리고 이게 김만배도 자주 보고 이러니까 이제 그 방송하는 변호사 중에는 내가 이게 대장동 사건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알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나도 지금 모르는 얘기를 형님이 계속 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게 그 결국 근데 이재명 측의 전략은 전부 이게 그 1호는 유동규 거다. 1호는 왜냐하면 이게 김만배 거라고는 못해요. 그거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 검찰도 유동규 거라고 기소했잖아요. 그렇지. 그는 모든 거에 이제 김만배 건 아니라는 거는 명백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100%게 유동규 거다. 이 꼬리 자르는 전략인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김용희하고 정진상이까지는 검찰이 확실해. 그다음에 이재명한테 보고만 이제 그 물증이 있냐 없냐 이래 싸우지. 지금 여기 김용 정진상까지는 여기 100%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거는 아니고 일단 최소한 유동규 거 단독 것도 아니고 최소한 김용 정진상까지는. 그까지는 이게 다툼이 없이 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유동규가 아무런 이게 권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권한은 전부 이게 성남시장 결재가 나야 되거든. 모든 용적률이든 모든 이게 그 임대 비율이든 그렇지.
배분 비율이든. 그렇지. 근데 유동규는 아무 권한도 없는데 유동규한테 700억, 428억을 준다? 이거는 이게 김만배나 남욱이가 바보냐고. 남욱이도 이게 변호사고 김만배도 똑똑한데 그 사람에게 로비라는 거는 권한 있는 사람한테 로비를 하잖아. 그런데 모든 권한은 이재명이가 쥐고 있고 그 밑에 정진상이가 비서실 문을 열면 딱이 그 여비서가 있는데 그 문 오른쪽에 조그마하게 의자를 놓고 항상 일하는데 고개를 안 들어. 이제 그 정진상 얼굴 본 사람이 없어요. 별명이 얼굴 없는 그림자야.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일을 하는 거지. 그 사진이 안 찍히는 거지. 진짜 저 직접 그 다 들었으니까. 그 나타나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있지. 근데 비서실에 문을 열면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문 옆에 앉아 있는데 고개 숙이고 칸막이 돼 있으니까 일만 하는데. 사관 아니에요, 사관? 거기에 서류가 다 설명이 있으니까. 조선시대 때 왜 사초 쓰는 사관들 있잖아요. 제 말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유동규께 다 전부 100% 유동규 거다? 이 전략이 먹히겠냐 이거지. 권한이 이재명한테 있으니까 로비 갖다 보는 거예요. 저 우리 댓글 좀 볼게요. 댓글 보고 우리 수민이 거 좀 봅시다. 네. 자, 우리 왕패님, 우리 시작하기 전부터 고맙습니다. 눈길의 일정이 늦어져서 본방사수가 될지 걱정스럽네요. 우리 백변님, 슈민킴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타구님, 의학. 오늘 서 변호사님 보러 일찍부터 대기하려는데 지각입니다. 오늘 완전 기대해봅니다. 백대장님, 수민형, 서 변호사님 환생의 캠을 보세요. 형님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타구님도 거의 우리 여기 거의 상주하는 터줏대감이신데. 네. 자, 우리 피터슨 제이님. 테디 나가고 저 테디가 태연이에요. 테디 나가고 왔수다 잘 안 봤는데 서변님 나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왔어요. 서 변호사님 논평도 시원하신데 무엇보다 말투랑 억양이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찾아보게 됩니다. 형님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많네요. 벌써 우리 동시 시청자 수가 1,40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민이 하던 얘기. 네. 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랑 근데 결국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구조와 사업의 방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대장동 같은 경우에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공사 사장선에서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수익 배분은 이런 것까지 시장이 필수적으로 결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나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부임했고 유동규는 적어도 배임이다라고 공식 발표했었던 도시개발공사의 윤정수 사장인가 그 의견으로는 이제 인허가라든지 또 민관 합동 방식의 출자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시장이 결재를 하는데 그 다음 차례부터는 이제 시장이 다 결재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수익 배분까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입한 것이 있는가? 그것이 어떤 뭐 녹음 파일이나 혹은 결제 서류의 어떤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남아 있는지가 궁금하고 근데 그게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구조상. 근데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결제하는 선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공사는 지분의 대주주가 성남시고 시장이 임면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거고 뇌물을 줘도 유동규를 보고 주지는 않는다. 요거는 동의합니다. 이거는 뭐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혐의는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뭐 선거 자금이건 성남 FC 관련해서도 그렇건 근데 딱 다 이재명만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너무 의심이 되는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 결국은 변호사들 입장에서 결국 증거잖아요. 이 증거가 확정될 만한 것이 있는가가 계속 걱정인데 근데 이번에 어쨌건 그 이해충돌 방지 관련해서 추가 기소된 거에 공소장에는 이재명 이름도 엄청나게 나오고 보고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이 진술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소장에 146번 146번인데 이거 숫자도 이름이 자료 이름이 나오는 거고 근데 좀 이게 제가 듣기로는 결국은 김만배 씨하고 이제 정진 사이가 친하고 그다음에 김만배하고 유동규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속 이 유동규는 자기가 이제 남욱이하고 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김만배가 뚝 뛰어드니까 저놈이 굴러온 돌이 뭐 이게 뭔데 이렇게 계속 충돌했는데 근데 정진상이는 이제 어떻게 아느냐면 그때 김만배가 이제 권순일이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권순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목숨줄을 김만배가 상당히 쥐고 있는 그 공선법 때 그 대법원 그런 것도 있고 따라서 이제
정진상은 이제 모든 걸 아니까 김만배가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정진상은 유동규를 나무래고 오늘 이제 그 김만배를 편들어주는 최근에 그 2017년 이후는 거의 이제 그 정진상하고 김만배가 직거래하고 오히려 유동규가 좀 소외되는 초창기에는 유동규가 2014년까지는 많이 관여했는데 이런 이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정진상이가 직접 김만배하고 직거래했다면 저는 이제 그 정진상과 이재명 사이 서류들이 있을 거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결제 서류들이 또 이게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FC 할 때도 그러면 네이버나 이게 만든 자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자료들이 물증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하긴 진짜 그게 없이 검찰에서 공소장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승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쓴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그 형님 말 들어보니까 그러면 더더욱이나 유동규 돈이긴 힘들겠네. 유동규는 정진상한테도 지금 이제 거기 밀려서 김만배하고 정진상하고 이렇게 돼 있었으면 가장 이게 정확한 거는 남욱 변호사가 역시 변호사더라고. 아 그래? 남욱 변호사가 뭘 했냐면 이 천화동의 1호의 돈은 이재명의 총류다. 총류. 총류. 이게 뭐, 진짜 나는 아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합유, 총류, 공유가 있는데 네. 총류가 이제 그 교회 땅이잖아. 교회 재산. 또는 이제 문중 재산이잖아. 교회 재산은 누가 위해서 써? 교회 재산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럼 이게 이재명 측의 총류라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이재명이야. 이거는 이재명의 선거자금.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건 내 방송 이재명의 선거자금. 성남시장이든 도지사든 대통령까지 나가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 이게 공유라면 유동규 나 3분을 나누어 갈게. 김용 나 3분을 줘. 나누어 갈게. 이렇게 쪼개는 거는 공유잖아. 그렇지. 이 공유가 아니라는 거지. 이 총류라는 거는 그래서 유동규가 억울한 거지. 내가 3분을 뇌물 받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게 저수지처럼 나눴다가 이재명 선거운동 쓰려고 야금야금 빼가지고 이런 돈이다. 이게 저는 남욱 변호사가 정확하게 총류 찍어준 거예요. 야, 그거 되게 재밌다. 총류라는 단어를 썼구나. 네 맞아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법률 비전문가니까 헷갈리거든 계속. 그래서 총유, 합유, 공유 이거 검색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예, 남욱 변호사 그 표현 썼을 때. 총유라는 단어가 딱 맞네. 이게 보통 이재명 대표 뭐 선거자금으로 사용됐고 선거자금으로 해서 돈을 줬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 돈이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용이 된 거잖아요. 사용이 됐다면 지금 김용, 정진상 구속된 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자금 등으로 활용됐다라는 게 많은데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대장동 관련 이슈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서판교 터널이더라고. 그렇죠. 서판교 터널은 이제 일단 뭐가 문제인지 일단 그 뭐 수민이가 설명해 줄래? 서판교 터널이요. 서판교 터널. 서판교 터널을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거 우리가 공익 환수한 거예요. 서판교 터널을. 네, 공익 환수 이게 1,120억인가 들여가지고 지은 터널인데. 공익 환수한 거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환수했다는 5천억 얼마 중에 하나로 치고 있어요. 그걸 끼 찍어놓은 거야. 근데 그걸 특별한 일이 아닌 게 사실은 LCT보단 낫죠. LCT 같은 경우는 이런 기반 시설을 그냥 지자체가 지어준 겁니다. 근데 LCT보다 낫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잘 살펴보면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그때 성남의 뜰 이쪽 말고도 딴 데도 들어오잖아요. 총 3군데가 들어왔나요? 딴 데에서도 선제적으로 이건 지어가지고 기부 체납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부 체납이긴 하지만 이걸 지으면 그 개발에도 이익입니다. 터널이 생기니까 판교하고 대장동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네. 터널이 생기니까 주택으로 입주를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득이라는 거죠. 이 자체 특별한 게 뭐 기부 체납하지만 얻는 게 더 많은 거. 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는 오히려 선제한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서판교 터널 계획이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게 공익 환수다. 원래 계획에도 없었던 건데 이거 땡겨온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됐고 서판교 터널 짓는다는 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자, 그다음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계획이 세워지니까 고시가 돼요. 그러면 땅값이 확 뛴단 말이죠. 뛰지. 예, 근데 얘네들은 땅을 사놨어요, 벌써. 이미. 예, 사놨기 때문에. 이미 싸게 샀는데 많이 팔게 생긴 거예요. 그럼 환수가 여기 돈 벌어준 거네?
그리고 주택 지어가지고 파는 데에서도 인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더라도 이게 투자지 공익 환수냐. 아 그러네. 네. 아 투자지 공익 환수가 아니다. 본인들이 이득 얻었고 그리고 그거를 또 빌미로 해서 대장동 세력은 용적률 상향까지 따냅니다. 아 그렇죠. 아주 이게 정확한 분석인데 잘해요. 조금 더 이게 추가하면 처음부터 이게 그게 고시가 되면 수용할 때 땅값이 이게 비싸게 수용해야 되는데 500만 원에 수용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앞으로 생길 거다 그러면 더 비싸게 수용해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그걸 이게 숨기고 원주민들한테는 그 헐값에 수용을 하는 거지. 그 점이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나중에 원래 성남시가 터널을 자기 돈으로 뚫어주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올려주는 게 2014년 6월에 나오거든요. 네. 그게 428억을 약속한 다음이에요. 저는 428억을 주기로 한 다음에 특혜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성남시 돈으로 터널 뚫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올려주고 이렇게 딜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성남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너그 돈으로 뚫어라. 내가 용적률을 또 올려줄게. 이게 한 번 더 올려줄게. 용적률을 2번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2번 올렸다는 얘기구나. 2번 올렸군요. 네.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제 1,000억이 들어도 용적률을 확 올려주니까 더 남는 장사지. 장사꾼이니까 딱. 오히려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두 번이나 용적률을 올려주고 특혜를 준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있고 이재명 시장이 잘하는 이게 수법이지. 용적률 가지고 옛날에 성남 FC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두산도 이게 처음에는 병원지라고 난리치다가 나중에 50억 내니까 그냥 여기 딱 사옥 지면서 용적률까지 확 올려주잖아. 용적률 좋아하네. 용적률.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백현동. 4단계인가? 처음에는 이게 안 된다고 거부했다가 갑자기 김인섭이 별명이 허가방이거든. 성남이 허가방이 허가방. 네. 김인섭이 나서면 다 허가가 돼. 그리고 허가방이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을 정동영이한테 소개시켜준 입문시켜준 정치에 완전히 대부지 성남에. 그렇지. 횟집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김인섭이 오니까 4단계 해주면서 또 용적률 확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은 로비 받을 때마다 용적률을 특혜를 주는. 이런 데 용적률을 하면 이쪽이 알아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만큼 여기 맨징을 시켜주고 이제 돈을 땡겨오고. 이재명 대표는 혐의의 용적률도 높아요. 본인 한 명한테 쌓여 있는 이 혐의의 용적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어쨌건 조사를 검찰에 이틀하고 싶어 하는데 이틀을 못 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사 끝나면 영장은 치겠죠? 영장은 이제 100%라고 보면 돼요. 100%. 방송에서 이게 100%는 위험한데. 여기서 괜찮아. 이거 아니 일반 정권에서도. 그래요. 왜 근데 100%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거물급이잖아. 대선 후보였고 야당 대표인데. 그렇지. 이런 분들에게 영장도 못 칠 것 같으면 소환 조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보더라 검사들은. 영장도 못 칠 걸 무슨 이게 요란하게 조사하느냐. 그렇지 한 1년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액도 워낙 크니까 영장은 이제 치는데 원래는 이제 검찰에서 두 파가 싸웠거든. 뭐냐면 이제 끈바이 끈으로 따로따로 영장을 치자. 수사 끝난 것부터. 성남 FC 치고. 그다음에 대장동 미래 치고. 그다음에 쌍방울 치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치고. 이게 따로 4단 콤보로. 이게 따로 판대. 그렇지. 따로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모아파로. 그냥 그러지 말고 한 번에 다 모아서 하자. 이게 모아파예요. 다 모아서 한 방으로. 대장동 미래 쌍방울 그다음에 FC까지 모아서 한 번에 치자. 이 두 개가 싸우다가 산채 정식이냐 산채 비빔밥이냐 이거지. 근데 이원석 총장이 그렇지. 절충절 중간 절충설 뭐냐면 이제 몇 개씩 모으자. 모으자. 대장동 위례 FC 모아서 치고 그다음에 쌍방울을 한 달 뒤쯤에 따로 치고 기각되면 그다음에 또 법인카드나 백현동이나 2402호 이건 또 따로 2402호가 있구나. 맞아. 그것도 있지. 그래서 이제 한 3-4개씩 묶어서 한번 치보자. 이게 이제 절충설인데 아마 이제 이번에는 대장동 위례 FC 세 개로 영장을 친다. 지금 조사한 거 3개로. 예. 근데 영장을 치면 국회부터 넘겠어? 못 넘는다고 봐요. 그지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해야 돼. 나는 그래서 또 이 생각 들더라고. 검찰이 영장을 칠 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어차피 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없어요. 실질심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고 영장 청구할 거는 저도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제 심사가 열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결국 민주당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뭐 저는 이게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음. 우리가 이제 그 훈련할 때도 공석 경보 내릴 때도 이게 그 훈련 상황입니다. 이러면 잘해 질성이하게 어차피 훈련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노웅래가 훈련 상황이거든. 노웅래는. 그러니까 노웅래 할 때는 우리 이게 노웅래 많이 했어, 우리. 차분하게 160표 넣었잖아요. 그렇지. 노웅래 할 때는.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연습이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공습 사이렌 울리는데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게 우리 방송하다 어떻게 해야 돼? 뛰나가야지. 우리 방송하다 그렇지. 도망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방송하고 있을 수가 그렇지, 없잖아. 그렇지. 실제 상황이라면 빨리 이게 편의점 가가 생수도 사고 라면도 사고 막 그렇죠. 우왕좌왕이 되거든. 실제 상황은. 전열로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그 친문들이 오늘 이게 그 철음회하고 이게 밥 먹잖아 제일 먼저. 그렇죠. 근데 철음회 중에도 좀 이게 그 탈명들이 이재명 벗어난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래요? 철음에도 누가 있나요? 누구? 누가 있나요? 저번에 안 온 사람들 다 보면 돼. 예. 저번에 그렇게 성남에 찾아봅니다. 저는 좀, 조금 이게 달리 보는 게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의 길 이런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4.0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친문들이 사의제 사이제. 다산 정약용 이런 데 모임들 이것들이 저는 이 모임들이 전부 이게 이재명 포스터 이재명을 논하는 한다. 이런 모임이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바른말 잘하는 뭐 이제 옛날에 조근박해라 했는데 조홍천이 그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 박용진 이런 분도 있고 따라서 저는 이게 과연 노웅래처럼 쉽게 일사불란할까?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은 당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게 무기명 투표잖아. 무기명.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는 또 적이 없잖아요. 노웅래는 성격은 원만하거든. 그런데 이재명은 딱 당권 경쟁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낙연계나 저는 이게 표는 까봐야 된다. 과연 이게 150이 넘을지 안 넘을지 그거는 모르지만 노웅래보다 확실히 작게 나올 것 같아. 해볼만하다. 난 해볼만하다. 저는 그 결국에 민주당에서 당권파 쪽에서 퇴장 전략을 쓸 거라고 봅니다. 퇴장 전략. 표결하지 마라. 다 나와. 예, 정족수 아예 미달로 괜히 무기명하면서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남는지 모르는 거죠. 누가 지금 당에서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저기 조홍천 지금 들어가고 있나 이러면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든 이번엔 또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거의 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뭐 일단은 부결시켜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생각이 날 것 같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